안녕하세요, 하비쿠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와이드갭 구매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훅 사이즈입니다. 제가 여기다가 사이즈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. 가장 작은 거는 샵 2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, 샵 2, 샵 1, 그 다음에 10, 20, 30, 40, 50. 자, 요런 식으로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. 자, 여기 샵 1과 10 요거부터 샵 1, 그러니까 숫자만 써져 있으면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져요. 3번, 4번, 5번, 6번 이렇게 되겠죠. 그럼 갈수록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숫자 뒤에 1/0 이렇게 10, 20 이렇게 되면은 뒤에 제로가 붙어 있으면 숫자가 커질수록 훅도 커집니다. 베스 낚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훅 사이즈의 범위가 이 샵 2번부터 50까지입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. 이렇게 뭐 30, 20 이렇게 부르는 게 제조사들마다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요게 30거든요. 자, 이 회사에서 만든 30, 그럼 제가 또 다른 회사 거를 준비를 해봤어요. 이것도 30입니다. 자, 사이즈가 틀리죠. 이쪽 제조사보다 이쪽에서 만든 훅이 똑같은 30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이즈가 더 커요. 네, 그 점을 항상 유의를 하셔가지고 훅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입문자분들, 그러니까 항상 쓰시는 그런 훅들이 결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좀 자주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가지고 훅을 구매를 할 때 평소에 쓰시는 웜이라든지 사고 싶은 웜에 갖다 대보세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갖다 대고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. 이게 좀 잘 안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훅 한 개만 딱 이렇게 사이즈를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서 이런 식으로 웜에다가 갖다 대보세요. 갖고 요 정도 사이즈면은 쓸만하겠다. 자, 두 번째로는 훅 모양입니다. 자, 이쪽에 있는 훅을 보시면 이 굽어 있는 각도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뻗거든요. 근데 이 중간에 있는 훅 보세요. 이 중간에 있는 훅은 그냥 동그랗게 가서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와요. 근데 여기 있는 훅은 동그랗게 간 다음에 90도로 꺾여서 딱 올라오죠. 자, 이런 식으로 훅 모양이 다 달라요. 이거는 엑스트라 와이드 갭, 울트라 와이드 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훅의 이 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다른 와이드 갭들보다도 조금 더 커요. 그래서 이런 훅은 조금 좀 뚱뚱한 웜들, 그러니까 두께가 있는 그런 웜들을 리깅할 때 사용하시면 조금 유리하고요. 그 다음에 요런 거는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형태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약간 좀 살짝 두꺼운 웜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훅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 훅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가 좀 굉장히 거의 울트라 와이드 갭처럼 굉장히 크죠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이 훅을 설계한 곳에서 좀 훅셋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좀 세워 놓은 거예요. 이렇게 금방 이렇게 쉽게 밀려나서 위로 튀어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이 갭의 모양에 따라서도 훅을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, 또 지금 이 훅을 보시면 지금 요 라인을 묶는 이쪽 각도랑 그 다음 여기서 각도에서 일직선으로 딱 내려오면은 거기보다 요 훅 바늘 끝, 훅 포인트가 여기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리깅을 하게 되면은 훅이 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. 훅셋이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놓은 훅이고, 지금 이 훅을 보시면 요 라인 아이, 그러니까 우리 낚싯줄 묶는 거랑 요 바늘 끝, 여기에 거의 일직선이거든요. 거의 일자인데 이런 훅 같은 경우는 웜을 리깅 하게 되면은 이 훅 포인트가 막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딱 웜 속에 딱 달라붙겠죠. 그래서 이거는 좀 밑걸림을 조금 생각을 한 그런 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훅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웜의 훅 모양을 맞춰 가지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은, 조금 더 베스를 랜딩하지 못하는 그런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골라서 사용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좀 싼 훅 vs 아니면 비싼 훅, 요렇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자, 일단 저렴한 훅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벌크 훅이죠. 막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막 100개 들어놓고 뭐 5,000원, 8,000원 막 요런 훅들 있잖아요. 진짜 싼 것들. 사실 저렴한 훅이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. 바늘이 펴진다든지 뭐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바늘에 미늘이 없다든지 요런 문제 때문에 좀 고기를 놓치는 일이 다른 훅보다 좀 확률이 높아요. 저렴한 걸 사용하시면.
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가 잘 나오는 시즌에는 조금 고기 한두 마리 놓쳐도 뭐 크게 아깝진 않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 시즌에는 저렴한 훅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근데 요렇게 겨울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해지는 이런 겨울 같은 이런 시즌에는 저는 좀 훅을 비싼 걸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게 사실 비싼 훅 같은 경우는 제가 쓰면서도 느끼지만 다르긴 달라요. 저렴한 거랑 비싼 훅이라고 해서 뭐 베스가 더 잘 나온다, 액션이 잘 나온다 막 이런 건 아닌데, 자 베스를 딱 훅셋을 하고 이제 랜딩을 하기까지의 트러블이 적다는 거죠. 뭐 바늘이 펴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, 뭐 베스 입에서 뭐 바늘이 자꾸 막 훌렁훌렁 빠져버린다든지, 요런 트러블들이 좀 적다는 거. 그런 거에서 좀 저렴한 훅과 비싼 훅의 차이점이 조금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. 그래서 저렴한 훅과 비싼 훅의 차이는 약간 품질 자체의 차이인 것 같고, 그거 이외에 뭐 베스를 잡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. 하지만 저렴한 걸 사용했을 경우는 베스를 훅셋을 하고 파이팅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비싼 훅보다 높다.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이랑 내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. 베스 마리수 내기, 요런 거 할 때는 비싼 훅을 사용을 합니다. 물론 이제 프로 선수님들도 토너먼트를 할 때는 저렴한 훅은 잘 사용을 안 하시겠죠.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막 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싼 훅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, 고기 막 잘 나오는 뭐 그런 평범한 뭐 따뜻한 그런 시즌에는 저렴한 걸 써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.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 수준에서 낚시를 즐기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보시고 저렴한 거를 사시든지 비싼 걸 사시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저는 아무리 취미 수준이라고 해도 이렇게 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한 이런 시즌에는 조금 비싼 훅을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가격대는 그 한 5개 6개 정도 들어있고 3,000원에서 4,000원 그 정도 가격대를 사시면 굉장히 우수한 품질의 좀 그런 훅이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그거보다 비싼 훅들도 있긴 해요. 근데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냥 뭐 5개 6개 정도 들은 그런 한 봉지에 3,000원 4,000원 3,000원 4,000원 정도 하는 그 정도 가격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요번에는 훅의 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굵기니까 사이즈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보통 가장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, 얇은 거, 그냥 평범한 거, 굵은 거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. 근데 여기서 굵기가 얇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굵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각자 용도가 다 다른 거지, 서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니까 요거를 딱 염두에 두시고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얇은 훅 같은 경우에는 가볍겠죠. 가볍기 때문에 그 웜 고유의 액션이 잘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즉 그 웜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액션을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. 바늘이 얇다 보니까 관통력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베스 입에 잘 박힌다는 거죠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시는 게 M대, MH대 뭐 요 정도잖아요. 근데 요 정도의 파워를 가진 로드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굵은 바늘을 쓰든 얇은 바늘을 쓰든 뭐 관통력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느끼기는 힘들고요. 대신에 좀 비거리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바늘 끝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게 조금 약하잖아요. 그래서 좀 비거리를 멀리서 던져서 낚시를 하실 때는 조금 가느다란 그런 훅을 쓰시는 게 훅의 성공률을 좀 높여줄 수 있긴 해요. 대신에 이제 와이어가, 그러니까 이 바늘이 얇다 보니까 이 막 강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초를 감는다든지 뭐 요랬을 때 바늘이 펴질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.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는 뭐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. 뭐 사실 그렇잖아요. 중간이니까 가장 뭐 크게 단점도 없고 크게 장점도 없고 그냥 무난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, 이제 굵은 와이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무거우니까 웜 고유 액션을 조금 방해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이거는 뭐 크게 이렇게 막 드래깅하고 요런 거에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은 특히 막 폴링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좀 폴링할 때 액션이 좋은 그런 웜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 폴링할 때 얇은 와이어를 쓰면 이런 식으로 폴링이 되는데, 두꺼운 와이어를 쓰면은 그냥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. 그래서 폴링할 때 액션이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있다. 그래서 뭐 다른 액션을 줄 때도 약간 좀 진짜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굵은 와이어는 그런 게 조금 단점이고요. 대신에 굵으니까 당연히 장점은 헤비 커버라든지
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뭐 바늘이 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겠죠. 그래서 우리 여름에 막 헤비 커버, 진짜 커버 완전 있고 막 마름 위에서 섀도우으로 막 버징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굵은 와이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굵으니까 또 당연히 관통력이 안 좋겠죠. 얇은 거에 반대니까 관통력이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비거리가 4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관통이 좀 잘 안 된다는, 그러니까 베스 입에 바늘이 잘 안 박힌다는 그런 느낌이 슬금슬금 들기 시작해요. 실제로도 좀 잘 안 박히는 편이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M대 이상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헤비 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보는데, 미디엄 라이트 대 이하로 그렇게 낚싯대를 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헤비 와이어, 그러니까 굵은 낚싯바늘은 좀 훅셋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좀 비거리가 멀다 그러면 훅셋을 한번 하고 그다음 파이팅 과정에서 한 번 더 얼른 훅셋 한 번 더 해가지고 입에 제대로 박아 넣는 그렇게 챔질을 2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제가 평소에 낚시하던 그런 낙동강 더 하류, 여기서부터 더 하류 쪽 거기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강심까지 전부 다 얼어버렸더라고요. 당연히 천이라든지 수록권 요런 데 다 얼어버렸고, 진짜 이 낙동강도, 이 낙동강이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. 근데 강심까지 얼어버려 가지고 낚시가 아예 안 돼서 이게 물이 녹은 곳을 찾아갖고 여기서 왔는데, 물이 녹으면 뭐 합니까? 입질을 못 받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좀 고기 얼굴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, 자, 해가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얼른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고기 안 나오면 뭐 내일 와서 또 잡으면 되니까 오늘은 꽝 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내용들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훅, 그리고 또 자신한테 맞는 훅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비쿡이었습니다.